사회적 이슈를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버즈 여론. 오늘의 키워드는 6.4 지방선거 결과인데요. 제6회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이후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당선자는 앞으로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를 담당할 텐데요. 그래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돼서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6.4 지방선거 결과를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트위터 의견이 떴는데요. 먼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인포그래픽 2개로 정리해봤습니다. 6.4 지방선거 인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뉴스타파가 6.4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짚어보는 특집 좌담을 열었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결과는 야당이 더 문제라고 본다. 이번 결과는 무능력한 야당 두 대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모른다. 두 대표는 사퇴하라. 7월 30일 보궐선거도 말아먹을 것인가. 같은 뉴스타파 내용이 있고요. 진보 교육감 시대 박근혜 보수정보와 충돌 가능성. 새누리가 멘붕에 빠질 줄 알았는데 내가 멘붕 상태니 의외로 침착한 표정이 더 열받게 하더만요. 그나저나 6.4 지방선거 결과는 아직도 이해 불가. 6.4 지방선거의 결과로 분명히 나타났다. 한국인에게 민주, 정의, 양심, 도덕은 더 이상 기대할 수도 기대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무엇보다 못하는 나라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들이 국민들에게 들려준 것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음이란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만 확인한 6.4 지방선거 결과이다. 이번 6.4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몸만 나이 먹었지 정신은 아직 어린애인 나이 든 분들이 너무 많다. 정신에 영양 공급을 한 일이 없어서일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같은 뉴스타파 트위터가 있었고 그 다음도 조금 약간 홍보성 트윗이 있고요. 네. 개인 의견을 조금 더 살펴보면 6.4 지방선거 결과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20개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네, 김현태 기자가 이제 트위터 의견을 읽어보는 동안 제가 이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많이 나온 키워드는 없고요. 쭉 읽어드리면 새누리당 117곳, 인천, 야당이 문제, 진보 교육감 시대, 결과 이해 불가, 새누리당 멘붕, 어리석음, 민심 등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방금 키워드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조금 멘붕 이런 네. 표현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트위터 의견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은 블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블로그 제목을 쭉 읽는 동안에 김현태 기자가 네. 키워드 정리를 할 텐데요. 제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6.4 지방선거 결과 적절한 균형.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 6.4 지방선거 결과. 우리 지역 6.4 지방선거 결과. 6.4 지방선거 결과. 여당 8대 야당 9. 표에 담긴 민심을 읽어라. 6.4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6.4 지방선거 결과 분석 6.4 지방선거 결과 후기 6.4 지방선거 결과 누구도 자만할 수 없는 결과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총평 6.4 지방선거 결과 2014년 선택 대한민국 6.4 지방선거 결과 6.4 지방선거 결과를 논하다 6.4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전국 전망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 요약 제6회 6.4 지방선거 결과 6.4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공식 담화문. 6.4 지방선거 기대에 괜찮은 선거 결과. 6.4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네, 이렇게 이제 블로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목까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니나 다를까 6.4 지방선거 결과로 검색을 하니까 이 네. 결과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결과를 보고라고 이게 말씀해 주신 그 블로그 내용이 2건 정도가 있어서 아, 그 결과를 보고로 끝나는 그런 블로그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네. 블로그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은 6.4 지방선거 판세 예견 결과를 보고입니다. 내용을 살짝 한번 읽어보면 네. 뭐 후보들이 너무 많아 서울시장과 더불어 큰 몫만 집어 예견해 드렸는데 결과는 저의 예견이 거의 맞았다. 본인이 이제 네. 당선자가 누구일지 예측을 했나 봐요. 네.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 블로그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견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선거 내 예견이 맞았다, 네 의견이 맞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요. 네. 트로트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 이어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이 선거 열전에 든 요즘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인데요.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후보를 보면 여당 내 J씨와 K가 격돌하는 추세지만 결과적으로 J씨가 여당 대표로 현 시장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이니셜로 예측을 하셨네요. 4월 12일 날 예측을 하신 글이었습니다. 네, 아마 경선 전부터 막 예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예측 글을 보면요. 예견대로 자신의 예견대로 정몽준 후보가 당선이 됐다. 네, 엄청난 예측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이 블로그를 네. 만드신 분이 조금 예지력이 있으신 그런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예, 지금 아마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의 블로그였던 네.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이렇게 탄탄하진 않았던 것 같으니까 네.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네, 결과를 보면서 네. 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입니다. 네, 이 블로그 운영자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쉽게 인천과 경기에서 석패했지만 그런대로 위안을 삼을 만한 결과를 얻은 것 같다로 이제 블로그 글을 시작하는데 총 9곳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수치상으로는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도에서 패한 것은 지난 지방선거 때 유시민이 석패했던 것처럼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네. 라고 하셨어요. 네. 선거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조금 차트를 첨부해서 글을 나열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계에서 가장 큰 선거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참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 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뉴스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4 지방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는 저희가 이제 정확도 순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헤드라인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결과 6.4 지방선거 투표율 56.8%, 새누리 충청, 새정치 인천 엇갈려, 허지웅, 무한도전 정준하 눈물, 이번 선거도 눈물판, 6.4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은 절묘한 균형, 6.4 지방선거가 진보정치에 던진 과제, 박의 눈물, 경기, 인천, 부산에선 통했다. 주요 뉴스 브리핑, 청와대, 6.4 지방선거 결과 겸허히 수용하겠다. 6.4 지방선거, 최연소 조석환 당선자 포부, 할 일이 많다. 6.4 지방선거, 여 기회 주신 것, 야 국민의 경고. 지방선거 결과 청년들에게 묻는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무한도전, 스태프, 선거 스포일러, 여친에게도 함구.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공전만큼 치열했던 경기 인천 물밑 전투. 6.4 지방선거 홍문종 대통령 큰 결단 내릴 것. 6.4 지방선거 이중투표 논란 동명이인 해프닝. 6.4 지방선거 내 지역 개표 결과 확인 지역만 입력하면 쉽네. 6.4 지방선거 결과 안양시장 재검표 요구 놀지 않는 개표율 이유 있었네. 늘지 않는 개표율 이유 있었네 였습니다. 여야 6.4 지방선거 결과 겸허히 받아들일 것.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 야당 9곳 여당 8곳 승리 절묘한 세력 분할. 6.4 지방선거 개표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경쟁 결과는 9대8. 20대 투표율 6.4 지방선거 투표율 높이는 한몫 역대 두 번째 기록. 마지막으로 6.4 선거 결과 및 정치권 움직임 향후 전국 전망이라는 뉴스가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네, 김현태 기자가 헤드라인 읽는 동안에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두 건 정도 나온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한도전이 있었고요. 또 여야가 있었고요. 야당 9, 여당 8. 이 키워드도 두 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두 번 등장했는데 한 가지는 투표율이고 또 한 가지는 20대 투표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총 4개 키워드가 두 개씩 겹쳤는데 무한도전, 여야, 그리고 투표율? 여당 9, 여당 8, 그리고 투표율. 네 가지 기사니까 짤막하게 네 가지 기사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무한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6.4 지방선거 결과라고 검색을 했는데 무한도전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네, 저도 의외의 기사인데 살펴보면 여기 기사가 나오네요. 평론가 허지웅 씨가 네. 무한도전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네요. 네, 기사를 짤막하게 제가 살펴보면 허지웅은 6.4 지방선거를 눈물판이라고 비판했다. 허지웅은 6월 5일 방송된 JTBC 독한 혀들의 전쟁 썰전에서 6.4 지방선거를 눈물판이라고 언급하며 무한도전 정준하 눈물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살펴보니까 아마 그 무한도전에서 정준하 씨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조금 말을 한 것 같은데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허지웅은 정영돈을 지지하는 정준하의 억지 눈물이 인상 깊었다. 정말 이번 선거판은 눈물판 아니냐고 비판해 웃음을 자아냈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 선거를 조금 풍자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무한도전 외에 또 그 두 개의 키워드가 나왔던 이번에는 야당 9, 여당 8. 이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야당 9, 여당 8이라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결과에 대한 뉴스 같은데요.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가 화제다 라고 하면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에는 많은 이제 56%의 지지를 받은 박원순 당선자가 자리를 지켰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조희연 당선자가 39.2%를 받아 위임될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기타 그 각각의 지역에서 당선된 그 후보자들 그리고 후보자들이 몇 표를 받고 당선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포함해서 이제 야당이 9곳에서 승리를 거뒀고 여당이 8곳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투표율이었는데요. 투표율에 관한 기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나오네요. 선거 결과 투표율 56.8%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번 선거 투표율이 56.8%를 기록을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짤막하게 기사를 살펴보면 선거 결과가 모두 나왔다. 새누리당은 충청 참패에 따른 후유증, 새정치연합은 인천 패배에 따른 당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요. 그 밖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어느 곳에서 어느 당이 당선됐고 또 총 당선된 여당
야당 관련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6.4 지방선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인천, 경기, 부산을 포함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과 충청권을 비롯해 9곳에서 승리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네, 반면에 이 기초단체장 선거는 또 달랐죠. 네, 그 총 226곳 가운데 현재 새누리당이 124곳, 새정치연합 72곳에서 승리했다.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인천 이청년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롯해 최대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앞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등장한 키워드는 아니지만 또 관심이 가는 키워드도 있었는데요. 네. 최연소 당선자에 관한 기사가 있었어요. 네, 여기 최연소 조석환 당선자 포부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나이를 잠깐 살펴보면 만 37살이네요. 네, 짤막하게 기사를 살펴보면 1976년생으로 만 37세인 조석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수원시 의원 선거에 출마해 새누리당 소속 현역 시의원 정준태 후보를 제치고 35.43%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합니다. 네, 저력이 대단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37살 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네이버에서 트위터 의견도 보고요. 블로그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몇 가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현태 기자가 네, 이 전국 지방 동시 선거는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네.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해 1995년부터 대한민국에 도입된 지방선거라고 하는데요. 약칭은 지방선거 혹은 지선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대개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상 이 중간평가의 특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는 제6회 네. 전국 동시지방선거, 바로 지난 6월 4일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역사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952년에 제1회 전국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이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1960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에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의 도지사 선거를 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방선거 규정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임기는 4년이라고 하고요. 선출직은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그리고 교육감, 교육의원 등이 있고요. 1인당 투표수, 이번에 1인 7표제라고 불려서 647 선거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1인당 7표를 행사해야 되고요. 짤막하게 선출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3,867명, 그리고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3,991명이, 그리고 엊그제였죠.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3,952명이 선출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역대 투표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68.4%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제2회 선거에서는 52.7%, 또 3회에서는 48.8%를 기록을 했습니다. 60%를 넘은 건 1회가 아직까지는 유일하고요. 이어서 제4회 네. 투표율은 51.3%, 그리고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54.5%의 투표율을, 마지막으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56.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사전 투표가 도입이 되면서 투표율이 조금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많았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마의 60% 장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똑같은 육사 지방선거 결과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 기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역시 정확도 순으로 알아봅니다. 부산시장 육사 지방선거 결과, 과제와 전망에 대한 고찰. 육사 지방선거 결과, 서울특별시 의원 106명 선출. 선거 결과, 육사 지방선거 투표율 56.8%, 새누리 충청, 새정치 인천 엇갈려. 육사 지방선거 무승부, 진짜 승부는 730 재보선. 육사 지방선거 당선인 분석해보니. 육사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은 절묘한 균형. 안양시장 재검표 요구, 늘지 않는 개표율 이유 있었네. 박의 눈물, 경기, 인천, 부산에선 통했다. 고공전만큼 치열했던 경기, 인천, 물밑 전투. 육사 지방선거 결과는 2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당선자 명단 보니 여야 절묘한 성적표.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 여전히 개표 진행 중. 그리고 기회 주신 것, 야, 국민의 경고. 육사 선거가 진보 정치에 던진 과제. 내 지역 개표 결과 확인, 지역만 입력하면 쉽네. 한교연, 육사 지방선거 관련 성명서. 홍문종, 대통령 큰 결단 내릴 것. 청와대, 육사 지방선거 결과 공식 반응 없어. 국정 운영 방향 논의. 그리고 서병수, 유정복 당선에 당권 구도 요동. 육사 지방선거 간호사 출신 19명 당선. 네, 이렇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뉴스 기사 헤드라인까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다양한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개표라는 키워드가 두 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뭐 선거 결과 저희가 그 키워드로 검색한 그 말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네. 개표라는 키워드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목은 내 지역 개표 결과 확인, 지역만 입력하면 쉽네입니다. 아무래도 내 지역에 어떤 당선자가 나왔는지 궁금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포털 사이트가 내 지역 개표 결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도, 시, 군, 구, 면, 동을 입력하면 내 지역 개표 결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개표 현황 및 선거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네, 그렇죠. 참 좋아졌죠. 뭐 네. 사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이렇게 IT가 사실 한국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렇게 투표도 뭐 선거 아직까지는 저희가 도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개표 결과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뭐 IT로 해서 이렇게 선택만 하게끔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또 선거라는 것이 또 뭐 부정 관련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는 도장을 이용한 선거 방식을 유지하고 있죠. 조금 시간이 흐르면 아마도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개표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가 하나 더 있었나요? 네,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네. 이건가요? 네. 제목이 안양시장 재검표 요구, 늘지 않는 개표율 이유 있었네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육사 지방선거 안양시장 승부가 여전히 초박빙의 표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 개표 과정에서 부정개표 의혹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오전 4시 50분께 안양초등학교 개표장에서 90% 이상 진행된 개표 도중 개표 요원들이 안양시 박달 1동 3투표소 투표함과 4투표소 투표함 득표수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3투표함으로 중복 처리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6월 네. 5일 오후 12시 51분에 쓰였네요. 네. 네. 많이 나온 키워드가 담겨있는 기사까지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블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블로그도 역시나 정확도 순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로그 글 말씀을 드리면 6.4 지방선거 결과 누구의 승리도 아니었다. 구글시는 6.4 지방선거 결과도 맞출까? 6.4 지방선거 당선자 6.4 지방선거 결과 바로 보기. 선거 결과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결과 요약.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민권연대 입장. 6.4 지방선거 결과 야당이 큰 소리 칠 수 없는 이유를 알아. 희망을 보다 6.4 지방선거 결과에서 6.4 지방선거 결과 분석 진보 교육감 시대 2014년도 6.4 지방선거 선거 결과에 관한 미시 6.4 지방선거 결과 진보 교육의 돌풍 이라는 기사가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이었고요. 두 번째 페이지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6.4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장 교육감 서울시장 박원순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영상인의 반응과 영상계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 당선 보미가 정리해본 6.4 지방선거 선택 2014 6.4 지방선거 결과 진 것도 아니고 6.4 지방선거 결과 이제 미개한 인간군상에 대한 6.4 지방선거 결과 안양시장 유재석 용비어천가 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주관적인 나의 생각 6.4 지방선거 결과 뒷이야기 썰전 66회 2014 6.4 지방선거 결과 마지막으로 6.4 지방선거 결과 알아보기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나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 결과가 들어간 네. 글이 제일 많았고 네. 이외에는 진보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2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진보 교육이 들어간 글을 한번 네. 살펴볼까요? 진보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페 글 제목은 진보 교육감 시대 박근혜 보수 정보와 충돌 가능성이라는 글이고요. 짤막하게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6.4 지방선거 결과 진보 교육감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보수 정부화의 교육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됐는데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번 선거에서 내건 공동 공약 및 정책은 고교 평준화 확대, 자율형 사립고 폐지, 대입 평준화,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복지 강화, 친일 독재 교과서 반대 등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다른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는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에서 블로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카페로 넘어가 볼 차례인가요? 네, 카페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페이지에 나오는 카페 글의 제목입니다. 6.4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6.4 지방선거의 결과를 믿어야 하나 6.4 지방선거 말아먹은 안철수와 새정치연합 6.4 지방선거 결과 전국 여야 승리 지역표 6.4 지방선거 최종 결과 6.4 지방선거 마지막 여론조사 정리 6.4 지방선거 당선자 윤곽이 서서히 결과 총정리 구글신이 알려주는 6.4 지방선거 판세 6.4 지방선거 꼭 투표합시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합시다. 약수거사의 지방선거 결과 분석
6.4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6.4 지방선거 꼭 알아야 할 핵심 5가지.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공정성 무너져 이미 기울어진 6.4 지방선거.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 예측. 무공천 철회 6.4 지방선거 승리 보장 없다. 이타경 씨에 대한 6.4 지방선거 투표 결과입니다. 6.4 지방선거 결과. 6.4 지방선거 1,000조 원의 예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기까지가 2페이지에 올라온 카페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김현태 네. 기자가 키워드 정리를 하셨죠? 네, 역시나 그 결과라는 말이 많았는데 결과 총정리, 결과 분석, 결과 1,000조 원이 든다 이렇게 이 결과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고 그 네.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키워드는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 키워드는 이제 6.4 지방선거 결과였는데 네. 그건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쳤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고요. 혹시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 있었을까요? 네,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를 좀 본다면 이거 한번 볼까요? 구글신이 알려주는 6.4 지방선거 판세. 네,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신. 구글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냥 짐작건데 아무래도 검색의 왕이라고 하는 구글신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이런 것 때문에 구글신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자, 어떤 내용이죠?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IM 피터는 내일쯤 구글 검색으로 지방선거를 예측했던 자료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 투표 당일인 오늘 아침 이 글이 6월 4일 날 쓰여진 글입니다. 네. 일부 조간신문 초판에서 6.4 지방선거 여야 판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IM 피터도 준비하고 있던 구글 검색으로 본 단체장의 판세 분석 자료를 오늘 올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네.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알아본다는 뜻이었나 봐요. 네. 구글 검색을 통한 판세 분석은 간단합니다. 후보자를 검색창에 넣고 검색 결과의 숫자가 누가 더 많은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몇 가지 특징과 오류가 있다고 해요. 검색 네. 결과는 단지 숫자만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구글 검색 그 숫자로 다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요? 그런 숫자로 이제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이제 위에 올리고 그런 그 시스템이 내부에 있다고 저는 듣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글이 몇 건이 뜨는지를 쭉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네. 그 결과로 서울시장은 박원순 당선자가 우세하다. 결과가 네. 똑같네요. 네, 경기지사도 현재 결과가 똑같고요. 네. 인천시장은 좀 예측이 네. 빗나갔죠. 어쨌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과학적인 네. 접근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놓은 카페 글이었습니다. 저희가 벌써 다음에서도 카페와 뉴스 기사와 블로그 글까지 다 한번 살펴봤네요. 네. 자, 이제는 저희가 구글로 가서 또 아니요, 네. 잠깐만요. 그 전에 정보를 한 가지 드려야죠. 네, 그 정보를 드리게끔 하려고 일부러 제가 구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이 자료는 각 지방선거 때마다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김현태 기자가 먼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번 선거에서도 조금 이것저것 다양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2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면 대리 투표에 관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기초의원 입 후보자 명의로 누군가 대리 투표한 사실을 확인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4일 밝혔다고 하는데요. 사전투표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께 이 초월읍 사무소 사전투표소에서
누군가 이 지역구에 출마한 광주시 의원 다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문태철 후보 명의로 사전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이 문 후보가 다음 날인 31일 사전투표를 위해 도청면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발견되어 이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고 하는데, 선관위는 신분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대리 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까지 거치는 본인 인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 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지문 인식기가 인식은 되지만 바로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서명 장치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인증 시스템의 문제가 개선되도록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프닝은 조금 재밌는 해프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투표를 위한 신분 확인을 위해서 이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용카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 웃음바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4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분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 1동 제3투표소에서 이 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푸른색 셔츠에 회색 정장을 입은 이 전 대통령은 투표에 앞선 신분 절차 확인 과정에서 이 실수로 신분증 대신 신용카드를 제출해서 일순간 투표소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투표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투표소 직원과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악수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라며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하게 본 선거일 투표소를 찾았다고 하네요. 네. 네, 신용카드를 제출했다고. 네, 습관이 되셨나 봐요.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셨나 봅니다. 그 사전투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전투표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네. 들어봤었어요. 인터뷰를 네. 통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편리하다. 그리고 당일날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이 돼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네. 좀 많았습니다. 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저는 사전투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네. 최근에 제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를 아직 못해서 이제 주소지는 서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전투표제를 갔는데 이제 관내 투표, 관외 투표로 이제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내 투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관외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지만 실제 주소지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관외 투표를 통해서 근처에 있는 데서 바로 쉽게 투표를 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런 점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또 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전투표제의 좀 좋은 장점이 아닌가 하고요. 다만 이제 올해 선거에서는 그 개표가 좀 많이 늦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전투표의 영향이 좀 컸다고 하는데 네. 이런 점은 조금 아직은 미흡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지방선거 관련 에피소드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슬픈 이야기입니다.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투표소에 찾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이 유예은 양의 아버지 경근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의 영정사진을 든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고 합니다. 유 씨는 사진과 함께 저도 예은이와 함께 투표하고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고 얼른 20살 돼서 투표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투표장에 가게 되었네요. 그래도 덕분에 예은이랑 산책했어요. 맑은 바람, 따사로운 햇빛 맞으며 라는 글도 함께 올렸다고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선거 시에 촬영을 하게 되면 선거법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후보자 기호를 연상하는 손짓이나 몸짓을 한 사진 촬영도 금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호기심으로 만약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는 징역을 받는데요. 2년 이하
그리고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기표소 안에서의 카메라 사용은 금물이 됐었습니다. 네, 지방선거 해프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구글로 넘어가서 역시 6.4 지방선거 결과라는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6.4 지방선거 결과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헤드라인만 살펴보면 박원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승리. 6.4 지방선거 초반 개표 여 5곳, 야 3곳 당선 확실시. 6.4 지방선거 잠정 투표율 56.8%, 16년 만에 최고치. 6.4 지방선거 결과는 장성호, 배재대 교수, 김철근 정치평론가. 6.4 지방선거 다음날 주요 일간지의 표정과 목소리. 6.4 지방선거 결과 당선자 명단 보니 여야 절묘한 성적표.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 야당 9, 여당 8곳 승리, 절묘한 세력 분할. 여야 6.4 지방선거 결과 겸허히 받아들일 것.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 야당 9, 여당 8. 여야 정치권 6.4 지방선거 민심 국정 반영해야 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시도지사 선거 여야 5곳씩 우세. 6.4 지방선거 야 9, 여 8 절묘한 황금 분할. 6.4 지방선거 최종 스코어 여야 8, 9 절묘한 균형. 미 외신 세월호 사태 후 6.4 지방선거 결과 주목 박 대통령 타격 없어. 6.4 지방선거 분석 경기도 야권연대 제대로 했어도 결과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 유력. 6.4 지방선거 광주시장 윤장현 압승 예상에 축제 분위기. 지방선거 결과 최소 표차는 2표로 당락 희비 갈려. 주요 뉴스 브리핑 청와대 6.4 지방선거. 6.4 지방선거 냉엄한 민심 선거 결과 여야 모두 승자도. 마지막으로 6.4 지방선거 새정치 출구조사 결과 노출 KBS 검찰 고발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여야입니다. 여야가 네. 5번 정도 등장을 했고요. 또 더 디테일하게는 여 9, 야 8이 또 3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키워드는 민심이었는데요. 민심이 2번 등장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결과적으로 여야네요. 여야. 네. 여야가 5표가 나왔죠? 네. 네, 그럼 여야 관련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여야 정치권 6.4 지방선거, 민심도 같이 나오네요. 네네. 한번 살펴보면 6.4 지방선거 투표함이 열렸다. 세월호 참사 전국 와중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은 여야 어느 쪽으로도 일방적으로도 기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을 잘 읽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고요. 특히 여권은 민심이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무겁게 짚으면서도 사실상 새로운 국정 동력을 허용하는 흐름을 보여준 의미를 새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 앞에 놓인 과제, 즉 압축 성장 과정에서의 사회적 적폐 해소와 국정 운영 방식 및 인적 쇄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준엄한 요구가 표심에 새겨져 있음을 읽어야 한다. 야당도 정부의 무능에 등을 돌린 민심이 곧바로 야권 지지로 전환되지 않은 배경을 천착하길 바란다. 야당의 정부 심판론이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다기보다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야당의 역할에 대한 여론을 보여주는 선거 결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설 느낌의 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등장한 키워드이긴 하지만요.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키워드가 또 있었습니다. 최소 표차. 네. 아까 최소 표차 2표로 희비가 엇갈렸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네. 2표로 당락이 엇갈렸다는 내용의 기사로 추측이 되는데. 네.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기사를 실제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결과 최소 표차는 2표로 당락 힙이 엇갈려 투표의 소중함이라는 기사고요. 기사를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6.4 지방선거 결과가 드러나면서 최소 표차로 당락 희비가 갈린 선거구가 눈길을 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최소 표차 당선자가 나온 곳이 이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금천구 제2선거구의 새누리당 강구덕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원기 후보를 2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누르면서 당선이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떨어진 후보들. 네, 2표로 차로 이렇게 조금 희비가 엇갈렸다 보니까 이 기사의 논조는 그래서 이제 2표를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으니 투표율이 그만큼 투표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냐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득표율은 47.8%로 같은데 네. 단 2표가 모자라서 이제 희비가 그렇죠. 엇갈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투표를 하지 않는 분들이 나의 한 표가 뭐 그리 크겠어라고 생각을 네. 하시겠지만 실제로 네.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 네, 알 수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기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블로그로 넘어가 봅니다. 네, 제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구글신이 알려주는 6.4 지방선거 판세, KBS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게재, 11곳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 유력, 2014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및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1위 지역은 6.4 지방선거 충북 언론 모니터, 6.4 지방선거 보도, 마음에 드는, 그리고 지방선거 사전투표 절차와 방법 총정리 및 인증샷, 마지막 여론조사 그 결과는, 마지막 여론조사 판세는, 여론조사 결과,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 6.4 지방선거 양산지역 입 후보자. 네, 2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 6.4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자동 완성 연관 검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6.4 지방선거 경기 녹색당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선거 결과 공고, 6.4 지방선거 청주시장 후보자 추천대회 경선 결과, KBS 길환영 사장 해임 재청안 가결, 6.4 지방선거 서울 녹색당 광역 비례대표, 단양군 선거구 개표 결과, 6.4 지방선거 양평저널 여론조사 결과 보기, 6.4 지방선거 강원 녹색당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결과 공고, 선택 2014 6.4 지방선거 결과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고. 네, 여기까지가 이 페이지까지 나온 블로그 글들의 제목이었습니다. 김현태 기자가 열심히 지금 키워드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결과가 여론이라는 단어가 5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녹색당이라는 단어도 2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는 뭐 각 지역별 뭐 후보들 관련된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블로그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많이 나온 여론 관련된 블로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 볼 때는 여론 관련 글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구글에서는 등장을 했네요. 네, 어떤 글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여론조사. 네, 이게 지금 다 실제 그러니까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왔던 그렇죠. 5월 29일 날 네. 쓰여진 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이 떴네요. 이제 5월 29일 이후로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그 이전에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결과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네. 결과 좀 비교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네, 예상대로 네. 박원순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경기지사는 네, 마찬가지로 역시나 네, 남경필 후보가 당선이 됐고, 인천의 경우에는 접전을 펼치다가 이종복 후보가 당선이 됐죠. 네,
부산의 경우에도 접전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서병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역시 초접전 양상이었는데 결국에는 네.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높았던 최문순 후보가 당선이 됐고 광주의 경우에는 이 당시만 해도 네. 윤장현 후보가 30.1%로 득표를 할 것이다. 무소속 강훈태 후보가 42.6% 득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전혀 네. 달랐죠. 네. 참 이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여론조사 관련 블로그 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여기- 끝이 났죠? 네. 그 포털 3사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박주영 앵커 어떤 소감이 드셨는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당선자가 결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대로 그 공약을 잘 이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금 박주영 앵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잘 꾸려 나가달라는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이렇게 소중히 실현이 돼서 또 우리 당선되신 분들은 또 우리 주민분들과 항상 끊임없는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자, 이것으로 버즈여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